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if 함수는 논리 함수나 조건 함수라고 합니다. 만약 뭐뭐라면 두 가지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조건입니다. 조건은 합격 85점 이상입니다. 점수가 85점 이상이면 합격, 85점이 안 되면 불합격. 그렇게 결정을 해보겠습니다. 여기에 쓰이는 부등호는 85점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요. 크거나 같다를 사용합니다. 먼저 함수 마법사에서 if 함수를 불러옵니다. 검색을 해서 불러와도 되고요. 첫 번째 들어갈 조건은 점수죠. F4, 24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85 입력합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부등호 85보다 크거나 같다, 이상이니까 같다 표시했습니다. 두 번째 들어갈 내용은 합격 입력했습니다. 세 번째는 불합격 입력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누릅니다. 채우기 눌러 밑으로 잡아당깁니다. 그럼 점수 85점 이상은 합격이고 그 미만은 불합격입니다. 85점도 합격이고요. 크거나 같다 조건이니까요. 84점은 불합격입니다. 85보다 작으니까요. 68점을 합격점 85점으로 바꿔주면 불합격이 자동으로 합격으로 바뀝니다. 85점도 84점으로 수정하면 합격에서 불합격으로 자동으로 바뀝니다. 셀 뒤에 있는 수식에 의해서 합격과 불합격이 점수에 따라 자동으로 바뀝니다. 조금은 어려운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f 함수에 or 함수를 중첩하여 여러 조건 중에서 하나만 누락이 되어도 탈락하는 조건인 or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조건은 영어 70점 미만 또는 엑셀 80점 미만 둘 중에 하나만 해당이 되어도 탈락하는 조건입니다. G4셀에 커서를 놓고 equal 입력합니다. if 함수 불러옵니다. 그 다음에 or 함수 입력하고 가로 엽니다. 영어 24, 영어는 70점 미만이니까 70 입력하고 그 사이에 부등호 70보다 작다 부등호 입력합니다. 그 다음 구분합니다. 쉼표 엑셀 F4, 엑셀은 80점 미만이니까요. 80 입력하고 그 사이에 80보다 작다 부등호 입력하고 가로 닫습니다.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에 쌍따옴표 찍고 쌍따옴표 입력하고 탈락 쌍따옴표 입력하고 구분 쉼표 합니다. 또 쌍따옴표 입력하고 승진 쌍따옴표 하고 가로 닫습니다. if or 함수의 수식입니다. 조금 복잡한데요. 입력 표시줄에 있습니다. 엔터 칩니다. 승진이 되었고요. 영어는 83점, 엑셀은 90점 두 개 모두 통과되었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밑으로 잡아당기면 결과가 나옵니다. 두 번째 셀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 80점 미만이기 때문에 탈락이 되었고요. 69점은 70 미만이니까 탈락이 되었습니다. 가운데 정렬해주면 됩니다. 여러가지 조건 중에서 하나만 누락되어도 탈락하는 조건 if or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if와 and 중첩 함수 알아보겠습니다. 여러 조건 모두 만족하는 경우 and 함수를 사용하는데요. 하나라도 해당이 안되면 불합격이 됩니다. h4 equal 입력합니다. if 함수 불러오고요. 그 다음에 and 가로 열고 먼저 영어 24 70이니까요. 70 입력하고 그 사이에 70보다
크거나 같다 부등호 표시합니다. 구분 쉼표합니다. 그 다음 F4 엑셀이죠. 엑셀은 80점 이상이니까 80 입력하고 80보다 크거나 같다 또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 역사 G4 75점 이상이니까 75 입력하고 크거나 같다 괄호 닫습니다. 그 다음 쉼표 입력하고 조건을 입력합니다. 쌍따옴표 찍고 합격. 한글이나 특수문자 같은 경우에는 앞뒤로 쌍따옴표를 찍어줘야 합니다. 그리고 구분한 다음 앞뒤로 쌍따옴표 찍고 불합격. 끝에 가로 닫습니다.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치면 합격이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 이용하면 나머지 합격 여부가 결정이 됩니다. 조건을 한번 보죠. 처음 같은 경우에는 모두 세 가지 조건을 만족했기 때문에 합격이고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엑셀이 80점 이상인데 엑셀만 75점이라 만족 못했기 때문에 불합격이고요. 모든 조건을 만족해야 할 경우 사용하는 if, and 함수 알아봤습니다.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과태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미 낸 납부자, 그 다음 미납자, 미통보자 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태료 납부자, 미납자, 서울시 미납자 이 세 가지를 구해 보겠습니다. 먼저 카운트는 이전에 설명드렸지만 숫자의 셀을 구하는 함수입니다. 그럼 구해보죠. 이꼴 입력합니다. 그리고 카운트 함수 불러오고 그리고 과태료에서 범위 지정합니다. 가로 닫고 엔터 치면 됩니다. 간단합니다. 납부자 7명 나왔고요. 그 다음 count if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미납자만 골라서 구하는 것입니다. 이꼴 입력하고요. count if 함수 불러옵니다. 과태료 범위 지정합니다. 그리고 구분 쉼표합니다. 미납자니까 미납 앞뒤로 쌍따옴표 찍고 미납 입력합니다. 가로 닫습니다. 이게 수식입니다. 엔터 칩니다. 미납자는 4명입니다. 조건이 있는 셀의 개수를 구했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서울시 미납자 count if s인데요. 여러 조건을 만족하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조건이 서울시 적발 미납자 두 가지 조건이죠. 이꼴 입력하고 count if s 함수 불러옵니다. 첫 번째 조건 서울시 적발지역 밑에 범위 지정합니다. 구분 쉼표하고 서울시 입력하고 앞뒤로 쌍따옴표 찍어주고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 과태료 범위 지정합니다. 쉼표하고 미납자죠. 앞뒤로 쌍따옴표 찍고 미납 가로 닫습니다. 두 가지 조건을 입력했습니다. 엔터 치면 3이 나왔습니다. 3명. 적발지역 보죠. 서울시 미납자 하나, 그 다음에 둘, 3명 맞네요. 조건에 맞는 셀의 개수를 구하는 count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조건별로 합계를 구하는 sum if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판매량 표가 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길죠. 일단 판매 합계를 구합니다.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범위 설정 자동으로 되었고요. 맨 밑에 보면 sum 함수 범위 설정 되었습니다. 엔터 눌러주면 합계 금액이 산출됩니다. 그럼 sum if 함수를 불러서
거래처별 판매 금액을 구해 보겠습니다. 이꼴한 다음 sum if 불러옵니다. 그런 다음 거래처를 불러옵니다. 거래처를 모두 지정합니다. 거래처를 지정했습니다. 이 표 말고 옆에 있는 표에서 가져왔으니까 고정시켜야겠죠? F4 키 눌러줍니다. 고정시켰습니다. 구분합니다. 쉼표. 그 다음 서울점 클릭합니다. 또 구분합니다. 쉼표. 이번에는 판매 금액 지정합니다. 모두 판매 금액을 범위 지정합니다. 합계 빼고요. 이건 역시 F4키를 눌러서 고정을 시켜줍니다. 괄호 닫습니다. 수식이 구성되었습니다. 좀 복잡하죠? 이 상태에서 엔터 치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하면 나머지 거래처도 자동 계산이 됩니다. 합계를 구해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 눌러주면 간단하게 계산할 수가 있죠. 나왔죠? 그럼 이 금액과 판매량 표에 있는 합계 금액이 일치하는지 확인을 해보죠. 17861 745500 17861 745500 일치가 됩니다. 총 금액 거래처 합계 금액이 일치가 됩니다. 조건 sum if 함수 알아봤습니다. 일일 판매량이 있습니다. 날짜별 판매량이 있고요. 이 날짜별 판매량에 1일 더하기 2일 합해서 계산하고 1, 2, 3일 더해서 계산하고 이런 식으로 누계액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D4에 커서를 놓고 이꼴 입력합니다. 그런 다음 sum 입력하고요. sum 함수 입력합니다. 그리고 판매량이 시작되는 C4 클릭합니다. 콜론을 찍습니다. 그리고 가로를 닫으면 C4 대 C4 이런 형태로 수식이 입력이 됩니다. C4 두 개 중에 하나를 지정한 다음 절대 참조 F4 고정을 시킵니다. 수식이 완성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엔터 칩니다. 그럼 10이라는 숫자가 나왔고요. 나머지는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자동으로 마지막 날까지 산출이 됩니다. 1일 더하기 2일, 1, 2, 3 더하기 이런 식으로 누계량이 계산되었고요. 옆에 있는 오류 표시는 전부 지정한 다음 노란 판을 클릭해서 무시를 눌러주면 됩니다. 그러면 476 누계량이 나왔는데요. 맨 밑에 합계를 입력해서 판매량 합계를 계산해서 한번 맞춰보죠. 판매량 맨 밑에 합계 허서 놓고 수식에서 자동 합계에서 합계 범위가 지정되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 치면 476이 나왔고 누계량 마지막 날 476과 일치합니다. 누계량이 정확하게 계산이 되었다는 얘기죠. 간단한 수식 하나로 누계량을 계산해 봤습니다. 거래처별 판매량, 판매 금액을 계산해 보겠습니다. 판매가가 있고요. 판매 금액을 구하려고 합니다. 판매 금액은 수량 곱하기 판매가니까 이꼴한 다음 수량 24 곱하기 F4 엔터 치면 판매 금액이 나왔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나머지 판매 금액도 간단하게 나왔습니다. 그럼 부가세 별도 금액을 계산해 보죠. 세율이 10%니까 판매 금액 이꼴 G4 곱하기 10%를 그냥 입력합니다. 10% 입력하고 엔터 치면 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 점에 대고 더블 클릭해주면 나머지 금액이
산출이 됩니다. 별도가 두 번째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꼴한 다음에 판매 금액 곱하기 세율 10%가 있는 K2셀을 적용합니다. 그리고 엔터를 치면 금액이 나오고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해주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K2셀을 고정시키지 않고 대입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정시키기 위해서는 절대 참조 F4 키를 눌러줘야 합니다. 그럼 K2에 F4 키를 적용합니다. 달러 표시가 되었죠? 고정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엔터 치면 되고요. 그 상태에서 채우기 핸들 더블 클릭을 해주면 제대로 된 부가세 별도가가 계산이 됩니다. 부가세 포함 첫 번째 방법 계산해보죠. 이꼴한 다음 판매 금액 더하기 부가세 별도, 가장 단순한 방법이죠.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부가세 포함가가 계산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K2라고 하는 셀을 적용하는 방법입니다. 판매 금액 곱하기 여기 수식이 있죠. 가로 열고 1 플러스 포함이니까 1 플러스 세율 K2 가로 닫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쳐보겠습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오류가 나옵니다. 왜 그러냐면 K2는 고정시키기 위해서 F4 눌러줘야 하는데 F4를 눌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K2 지정하고 F4 키를 눌러줍니다. 달러 표시가 되었죠? 이 상태에서 엔터를 칩니다. 그리고 채우기 핸들을 더블 클릭해주면 제대로 된 부가세 포함가가 계산이 됩니다. 판매 금액을 모두 합계를 내보죠. 수식에서 자동 합계, 범위 설정되었고 엔터 치면 모두 자동 계산이 됩니다. 똑같은 양식으로 만든 1월부터 6월까지의 매출표가 있습니다. 6개의 시트가 있는데요. 지점별 위치와 품목별 위치가 똑같습니다. 물론 실적은 틀리죠. 1월부터 6월까지의 실적표니까 실적 금액은 틀리지만 똑같은 양식의 똑같은 아이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1월에 대고 복사본을 하나 만듭니다. 그리고 이 시트명을 지점 집계표라고 바꿉니다. 1월부터 6월까지 모두 합계를 구할 것이니까요. 지점 집계로 바꾸고 제목도 상반기 매출 합계라고 바꿉니다. 그럼 1월부터 6월까지 합계를 구해 보겠습니다. 지우고 실적은 지웠습니다. 그럼 계산을 해보죠. 집계표 바지 B4에 커서를 놓고 자동 합계에서 합계 썸 함수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1월 시트에 클릭을 하고 Shift 누른 상태에서 6월까지 클릭합니다. 1월부터 6월까지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B4에 커서를 놓고 엔터 칩니다. 그럼 600이 나왔습니다. 채우기 핸들을 이용해서 합계까지 잡아당기고 그 상태에서 또 맨 아래까지 잡아당깁니다. 그럼 지점 집계가 계산이 되었습니다. 1월부터 6월까지의 합계가 지점 집계 시트에 계산이 되었고요. 한번 확인을 해보죠. 1월부터 6월까지 바지 강남 지점을 모두 100으로 해놨습니다. 실적을. 그럼 지점 집계표의 강남 지점의 바지가 600이 되겠죠. 눈으로 보기에도 쉽게 계산이 되었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3차원 수식을 이용해서 상반기의 지점별 합계를 계산해 봤습니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